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곰피디 홍성입니다. 꿈 메신저 상경쌤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그 항공사 면접 꿀팁. 항공 승무원 승무원 면접 꿀팁. 예. 승무원. 예. 다 다르다고 했죠. 조종사.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일반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오늘은 할 수밖에 없죠. 일이 다르니까. 그렇죠. 보는 사람도 다른가요? 면접을 보는 사람도? 면접관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 면접관. 네, 대동소이한데 이제 조종사 같은 경우는 조종사 본부에 있는 분이 100% 들어오죠. 거기 들어오시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뭐 승무원 뽑을 때는 승무원 쪽에서 들어오시고 일반직은 그쪽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쪽 중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 70% 정도는 고정 멤버가 있는 건가요? 고정 멤버는 없고요. 이제 인사팀의 채용 담당자가 보통 이제 면접관은 차부장급 임원, 뭐 1차 면접 보통 차부장들이 많이 하고 2차 면접 혹은 어떤 항공사 3차도 있는데 2차 면접은 임원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면접 차부장들이 많이 하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인사 부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또 다른 팀에서 팀장급들도 어떤 이제 채용 담당이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바쁘니까. 굉장히 차가 많네요. 3차, 4차 뭐 이렇게. 아니 많이 하는 데가 3차, 보통 2차로 많이 하고. 그럼 2차 정도까지 합격하면은 거의 합격한 건가요? 서류 심사, 1차 면접, 2차 면접, 뭐 체력은 거의 되는데 요즘은 승무원 같은 경우는 체력 심사에서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요즘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차 면접까지 되면 거의 된 거거든요. 거의 2차 면접이요. 네, 근데 이제 체력 심사에서 떨어진 되게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체력이 중요하죠. 체력이 중요하죠. 책임져야 되니까 직업이니까. 승객을. 근데 이제 예전 우리 잘할 때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안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승무원에 1차 면접까지 합격해서 본인이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체력에서 떨어지면 평생 하게 되잖아요. 그러네.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체력 다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네요. 해야죠.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악력이라든가 수영 뭐 이런 테스트들이 기초 체력 훈련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기는 미달돼서 이제 체력장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뭐 최대 수준 돼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그래요. 정확한 기준은 좀 노출이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정확한 기준은.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위험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무원들이. 그래서 어떤 모 항공사는 굉장히 다 힘 쓰실 만한 분들이 덩치가 굉장히 크신 분들만 뽑는 항공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저는 봤더니 다 막 덩치 한 덩치 하시는 분들만 다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승무원들의 키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덩치가 좀 커 보이는 거죠. 외국 항공사인데 외국 항공사는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채용 기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 항공사 타보시면 진짜 이따만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복도가 가득 찰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 느껴지더라고요. 동양의 항공사 승무원 채용하고 서양의 항공사 승무원 채용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이 외모를 더 많이 보죠. 그래요.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까? 본인 딸을 보내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죄송하지만 체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하겠지만 토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토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 면접실에 앉아 있으면 일단 키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셔서 임무를 하셔야 되는데 선반의 키가 안 닿는다. 그렇지. 이거는 뽑기 힘든 거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손님이 오셨는데 승무원이 너무 키가 작아서 손님 저는 키가 작아서 손이 안 닿으니까 직접 올려주세요. 이런다면 급여를 주는 회사 입장에서 이왕이면 옆에 큰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키가 영향을 100%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사실상으로 사실 이제 팩트를 말씀드린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두 번째는 몇 센치 이상이 그래도 기준이 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그런
모집 요강에 키를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고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62 기준이 62.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너무 격차가 많다면 키가 굉장히 그 당락에 큰 요인이 된다는 그럼 거예요. 내가 딱 쟀는데 162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볼 수는 있는데 이제 약간의 경쟁력에서 마이너스가 약간 된다는 아. 거고 한편으로는요 너무 큰 것도 경쟁력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70, 막 5, 80 이렇게 넘어요. 80. 그러니까 이제 하이에 신으면 굉장히 커지는데 손님들이 너무 큰 사람이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여러 가지 아.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은 왜 그런 걸 자꾸 따지냐 하시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손님 서비스 회사니까 손님들의 생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체력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말씀 주셨고 체형도 중요하다는데 키 말고 그 외에 뭐 얼굴 솔직히 좀 구체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질문을 되게 제가 많이 받아요. 그죠?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남자만 220명이거든요. 총각 때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소개팅 안 시켜준다고 항공사에 들어갔으면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대한항공 승무원 이쁘니 뭐 아시아나가 승무원 이쁘니 이런 얘기를 되게 남자들은 다 똑같은 질문을 그런 하죠. 질문을 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절세 가인을 뽑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뽑을 수도 없죠 사실은. 진짜 이쁜 분들은 연예인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절세 가인 정도의 미모를 뽑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손님들한테 인상이 좋은 정도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돼 있는 거죠. 그 중에 너무 높지는 않은 건가요? 너무 높게 뽑기에는 항공사가 뭐 아시아나 6,000명 승무원 대한항공 10,000명이 넘어갈 거고 저가 항공사까지 다 하면 진짜 절세 가인으로 그 많은 인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외모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항목이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네. 항목이요. 다음에 할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소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전에 예를 들어 한 번 뽑을 때 10,000명이 오잖아요. 실화입니다. 이거는 제가 10,000명이 넘게 지원을 하면 일주일 안에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자소서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채용 담당이 보통 한 2명, 3명이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채용 담당이시라면 일주일 안에 3만 페이지 읽으시겠어요? 시간이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죠. 절대적으로 다른 일도 절대 많고 시간.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보고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자소서 3만 페이지를 읽을 수가 물리죠. 아니 다른 일 안 하고 읽어도 못 읽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채용 담당 후배한테 웃으면서 너 선풍기로 날리지 않냐 이러고 대학 다닐 때 농담이죠. 농담으로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여기서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죠. 승무원 지원하시는 이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물리적으로 채용 담당이 수만 페이지 자소서를 일주일 안에 읽고 합격자 발표를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뽑을까 도대체? 이제 서류는 통과해야 되니까. 서류를 어떻게 서류 심사할까 그러면 수치화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점, 그죠? 키, 토익 점수 토익 점수 이런 수치화된 데이터들은요 엑셀에 넣어놓고 1등부터 만등까지 소팅하면 쫙 나와요. 그렇겠죠. 그죠? 데이터니까. 그죠? 1등부터 만등까지 쫙 나오면 예를 들어 면접에 이번에 우리가 50명 뽑는데 면접에 5배수 올려라 250명 250등 딱 잘라낼 수 있잖아요. 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소서 내용도 봐야 된다면 예를 들어 소팅으로 그러니까 면접 1차 면접에 5배수에서 250명 올릴 건데 숫자로 250명 해버리면 자소서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숫자로 500명을 뽑아 그리고 500명 안에서 자소서를 쭉 보겠죠. 근데 그 자소서도 500명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면접이나 승무원 준비하면서 많이 자소서 어떻게 써요 물어보는 분들 보면 그 내용에 대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그렇지. 나중에 제가 이제 자소서 공식도 말씀드릴 거예요. 스토리를 어떻게 나중에 만들지. 자소서만 별도로. 자소서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쭤볼게요. 예전에
대한항공 승무원 하다가 아시아나 경력직으로 온 후배가 있는데 대한항공에 근무할 때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대요. 동기들이 비행 근무가 아니고 인사팀으로 와서 일을 좀 하라 해서 갔더니 신입사원 자소서를 다 나눠주면서 이 중에 자소서에 아시아나 단어 들어있는 사람 다 뽑아 그러더래요. 근데 실제 있더랍니다. 대한항공 지원서에 아시아나를 지원한 사유 뭐 이런 식으로 쓴 친구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인 거죠. 그냥 보낸 거지. 그냥 보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500명을 면접으로 500명 중 250명 올린다고 그 자소서를 읽어본다면 내용을 읽어보긴 힘들다는 거죠. 먼저 눈에 띄는 걸 보겠죠. 기본적인 거. 예, 아시아나 지원했는데 대한항공을 썼다거나 이건 금방 보입니다. 딱 보면 대한항공을 지원했는데 아시아나 단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오탈자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거는 확 훑어보면 그게 먼저라는 거죠. 오탈자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문장의 논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문장의 내용이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잘 썼어도 다른 항공사 쓰면 일단 그건 탈락이. 무조건 탈락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에 엄청 스트레스 받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 눈에 팍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지원하기 전에 학점 같은 거 잘 준비해 놓은 게 1차 거고 지원서에서는 자소서 오탈자 없도록 쓰는 게 먼저고 내용은 마지막이라는 거죠. 사진은 안 중요한 거야? 처음에? 요즘은 포토샵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서에 그 사진을 빼는 주소들이 많습니다. 실제 와보면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진도 좀 요즘에 아예 그럼 사진을 못 넣게 하나요? 이제 항공사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뭐 요즘은 그 동영상으로 자기 스토리를 찍어서 넣으라는 항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항공사마다 다르다. 예. 그럼 토익 점수 아까 제가 토익 점수가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기준이 있나요? 몇 점 이상은 돼야 된다. 보통 550 정도는 돼야 막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이유는 안 될 겁니다. 카트라인. 550. 근데 그게 낮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코칭할 때는 600점 이상은 따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600점. 물론 8, 900 따면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익이 약하더라도 550 정도, 뭐 500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550 정도는 돼야 그것 때문에 전락이 안 된다. 550에서 한 600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죠. 미니멈. 그럼 그 정도 되면 차라리 만약 영어를 내가 그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땅 외국어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막 거기서 뭐 8, 900 올리려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다른 외국어가 특출하게 잘한다면 토익이 기본 되고 기본 되고. 가점 요소가 되죠. 딴 거 아무것도 못 하는데 막 나 700인데 막 8, 900 올리려고 하는 거는 의미는 없다. 또 얘기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700인데 800 올렸다고 불합격이 합격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한 600 이상이면 일단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렇군요. 그럼 외국어를 이제 토익이 외국어 실력을 증명해 주진 않잖아요. 마지막 그러긴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 10,000명을 뭘로 그걸 테스트를 하겠어요. 일단 점수가 중요하다. 다른 걸로 그 뭐 이거 회화 능력을 판단할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그 점수기 때문에 그걸 그렇군요.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면접에서 안 물어보나요 그러면? 영어 해보세요 여러분. 예, 아무로 안 물어보면 예. 안 물어보. 거기서 외국어로 자기 소개해서 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잖아요.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워서 하니까. 예. 그렇군요. 더 많은 얘기 들어보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면접 꿀팁 또 해주실 거죠? 시리즈로. 팁을 시리즈로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실질적인 이제 면접을 보셨던 분의 얘기를 듣는 거니까 굉장히 유익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